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볼 내용은요. 바로 그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빙글빙글 돌게 되는지, 그 회전시키는 힘, 토크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선풍기 날개 돌리고 세탁기 통 회전시키는 그 전동기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기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동력으로 바뀌는지 그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자기장이나 전류나. 근데 그게 만나서 회전력을 만들어낸다니 정말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특별히 어떤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올라온 전기 기능사 문제 상황, 이걸 가지고 이 토크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공식도 나오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속에 담기는 의미랑 원리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예요. 좋습니다. 역시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서 시작하는 게 이해하기 쉽죠. 자, 그럼 그 문제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공간에 자기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세기, 그러니까 자속 밀도 B라고 하죠. 이게 0.2 웨버/제곱미터라고 합니다. 네, 자속 밀도 B가 0.2. 이 자기장 안에 사각형 모양의 코일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로 길이가 2m, 세로 폭이 1m예요. 꽤 큰 코일이죠. 상당히 크네요. 가로 2m, 세로 1m. 근데 이걸 한 번만 감은 게 아니고 무려 5번, N은 5라고 하죠. 5번이나 겹쳐서 감았다고 해요. 아, 권선수가 5회. 이것도 중요한 정보죠. 코일을 여러 번 감았다는 건 아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토크를 좀 증폭시키는 그런 중요한 요소거든요.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 코일이 자기장 방향에 대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정확히는 30도, 세타가 30도 각도로 놓여 있다고 합니다. 30도 각도. 네. 마지막으로 이 코일에는 2A, I는 2A죠. 2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모든 조건이 다 나온 것 같네요. 자기장 세기 B는 0.2, 코일의 길이 L이 2m, 폭 W가 1m니까 면적 A는 2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아, 그렇죠. 면적 A는 2. 그리고 가문수 N은 5, 전류 I는 2A, 그리고 각도 세타는 30도. 자, 이 조건들 속에서 이 코일이 과연 얼마나 강하게 회전하려고 할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역시 그 토크라는 개념부터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힘이랑은 좀 다른 것 같던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우리가 보통 그냥 힘이라고 하면 물체를 직선으로 밀거나 당기는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네. 근데 토크는 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의 작용 혹은 그 효과를 측정하는 물리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돌릴 때 우리가 문을 미는 게 아니라 회전시키려고 힘을 주잖아요. 아, 그렇죠. 돌리는 힘. 네, 그게 바로 토크예요. 나사를 조인다거나 병뚜껑을 딸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하, 그 문을 경첩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는 힘이군요. 그럼 이 문제에서도 코일의 양쪽 변이 자기장 속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게 결국 코일 전체가 어떤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이걸 회전력, 즉 토크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토크, T라고 보통 쓰죠. 이걸 계산하는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요? 네, 바로 T equal NBIA sin 세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대상이죠. T equal NBIA sin 세타. 알파벳이 좀 여러 개 있네요. 하나씩 좀 차근차근 그 의미를 파헤쳐보죠. 우선 N. 이건 아까 코일을 감은 횟수라고 하셨죠? 네, 같습니다. 문제에서는 5번 감았으니까 N은 5네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한 번 감은 것보다는 더 세게 돌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직관이 정확합니다. 코일을 한 번 감았을 때 받는 토크가 있다고 하면요. 그걸 N번 감으면 그 토크가 기본적으로 N배로 증폭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N배나요? 네. 각 코일 고리, 그러니까 루프 하나하나가 받는 회전력이 다 합쳐지는 효과죠. 그래서 더 강력한 회전력을 얻고 싶을 때 모터 설계하시는 분들은 코일을 더 많이 감는 방법을 택합니다.
물론 무작정 많이 감을 수만은 없겠죠. 공간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다른 문제들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다음은 B. 이건 자기장의 세기, 자속 밀도라고 하셨고 문제에서는 0.2 웨버 제곱미터였죠. 이건 직관적으로도 셀수록 토크가 커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B는 자기장의 강도를 나타내고요. 테슬라라는 단위도 쓰는데 1테슬라가 1웨버 퍼 제곱미터랑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장이 강하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이걸 로렌츠 힘이라고도 하는데 그 힘 자체가 커진다는 의미거든요. 아, 마치 더 강력한 자속 사이에 코일을 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B값이 클수록 토크 T도 커지겠죠. 그럼 I. 이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문제에서는 2A, I는 2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셀수록 토크가 커지나요? 그렇습니다. 전류라는데 결국 전하의 흐름이잖아요. 더 많은 전하가 더 빠르게 자기장 속을 통과할수록 자기장과의 상호작용이 더 강해져서 더 큰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토크 T는 전류 I의 세기에도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모터에 더 많은 전류를 흘리면 더 세게 도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자, 이제 A가 남았는데 이건 코일의 면적. 아까 길이가 2m, 폭이 1m니까 면적 A는 2 곱하기 1 해서 2제곱미터가 되는군요. 면적이 넓은 건 왜 토크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냥 클수록 좋은 건가요? 이것도 토크의 정의랑 관련이 깊은데요. 토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힘 곱하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흔히 팔길이라고 하죠. 그 개념을 포함하거든요. 네, 팔 길이. 코일의 면적이 넓다는 건 그 힘을 받는 코일의 변 부분이 회전축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문손잡이 예를 드셨는데 문손잡이가 경첩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작은 힘으로도 문을 쉽게 열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문 끝을 밀어야 쉽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코일 면적 A가 클수록 같은 힘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회전시키는 힘, 즉 토크가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T는 면적 A에도 비례하는 겁니다. 아, 팔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군요. 이제 좀 이해가 확 되네요. 이제 진짜 마지막 퍼즐 조각,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서 세타는 코일 면이랑 자기장 방향이 이루는 각도이고 문제에서는 30도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냥 각도 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 값이 곱해지는 걸까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사인 세타항은요. 코일이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토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해주는 부분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을 열 때 문짝 면에 수직으로 힘을 가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문이 돌아가죠. 네, 그렇죠. 만약에 문짝 방향이랑 나란하게 옆으로 민다면 문은 전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문을 옆으로 미는 건 소용없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코일 면이 자기장 방향의 수직일 때, 즉 세타가 90도일 때, 사인 90도는 1이 되잖아요. 이때 코일은 최대의 회전력을 받습니다. 이게 마치 문을 가장 효율적으로 미는 각도와 같은 상황인 거죠. 네네. 반대로 코일 면이 자기장 방향과 나란하게 놓일 때, 즉 세타가 0도일 때, 사인 0도는 0이 되죠. 이때는 회전력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일의 양변이 받는 힘의 방향이 회전축을 향하거나 벗어나서 이게 회전시키는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와, 사인 세타 하나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그러면 코일이 실제로 뱅글뱅글 돌면서 자기장에 대한 각도 세타가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받는 토크의 크기도 계속 변하는 거네요. 90도일 때 최대였다가 0도일 때 0이 되고 이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실제 모터에서는 이렇게 토크가 계속 변하면 좀 울컥거리면서 돌겠죠. 부드러운 회전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뭔가 부드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모터 설계할 때는 여러 개의 코일을 각도를 조금씩 달리해서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전류의 방향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계속 바꿔주는 정류자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거의 일정한 토크를 얻도록 설계를 하죠. 하지만 그 기본 원리는 바로 이 사인 세타에 따른 토크 변화에 있습니다. 와, 정류자, 모터 속이 정말 복잡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모든 변수의 의미를 파악했으니 드디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공식 T는 MBIA 사인 세타의 값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한번 계산해 보시죠. T는 권수 N이 5였고 자속 밀도 B는 0.2, 전류 I는 2, 면적 A도 2, 그리고 각도 세타가 30도니까
사인 30도를 곱하면 t는 5 곱하기 0.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30도.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사인 30도 값이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사인 30도는 2분의 1, 그러니까 0.5입니다. 그럼 계산을 마저 해보면 t는 5 곱하기 0.2 하면 1이고요. 1 곱하기 2 하면 2, 거기에 또 2를 곱하면 4, 마지막으로 4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니까 2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계산 결과 토크 T는 2Nm가 됩니다. 단위는 힘 뉴턴과 거리 미터의 곱인 뉴턴미터, N미터를 사용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요? 네, 저희가 참고한 그 원본 블로그 게시물에서는요. 이 문제의 정답을 2루트 3 뉴턴미터라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2가 아니라 2루트 3이요? 루트 3이면 대략 1732 정도 되니까 2루트 3이면 거의 3.46 정도 되겠네요. 저희가 계산한 2뉴턴미터랑은 꽤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문제에서 주어진 각도 세타는 30도의 정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코일면과 자기장 방향 사이의 각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일면의 수직인 선, 즉 법선 벡터라고 하죠. 그 법선 벡터랑 자기장 방향 사이의 각도일 수도 있어요. 아, 각도를 재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네. 만약 그렇다면 공식에 사인 세타 대신에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거나 각도 자체가 90도 빼기 30도는 60도로 바뀔 수도 있죠. 이게 문제 출제자의 의도나 아니면 특정 교재에서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문제 자체의 숫자나 아니면 제시된 답안에 그냥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가끔 그럴 때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표준적인 물리 법칙과 공식, 즉 T는 NBIA 사인 세타를 적용하고 주어진 값들을 충실히 사용했을 때의 결과는 2n 녹색 미터라는 거예요. 네, 그건 확실하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더 중요한 교훈은 어떤 정보나 문제, 특히 인터넷 자료 같은 걸 접했을 때 그 결과값만 딱 보기보다는 이게 어떤 원리와 가정을 사용해서 나온 결과인지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과값의 차이가 오히려 왜 다르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중요한 점검 포인트를 알려주는 셈이네요. 정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 또는 왜 다른 답이 나왔는지를 이렇게 따져보는 과정에서 진짜 학습이 일어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도 보면 토크 계산법이나 모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자료들을 여러 개 링크해뒀더라고요. 그걸 보면 아마 이 글을 쓰신 분도 이 개념의 원리적인 이해 그리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계산 과정과 각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 목표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토크 계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핵심 목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냥 시험 문제 풀이 넘어서 실생활에서는 이게 대체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이 토크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바로 잔동기, 즉 모터가 작동하는 거의 심장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아, 모터의 심장? 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기기들 속에는 다 모터가 들어있잖아요.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컴프레서, 전동 드릴, 심지어 요즘 많이 타는 전기 자동차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바로 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토크에서 나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T 콜 NBII 사인 세타. 이 공식 하나로 그 모든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방금 계산한 그 힘으로 선풍기 날개가 돌고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거군요. 네, 기본 원리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딱 공급받은 모터는 내부의 코일에 전류 I를 흘려주고요. 강력한 자기장 B 속에서 가능한 큰 면적 A와 많은 가문수 N을 가진 코일을 회전시켜서 이때 사인 세타 한과 연관되겠죠? 강력한 토크 T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토크가 바로 기계적인 회전 운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터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 공식을 보면서 어떤 고민을 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힘이 아주 센 모터, 그러니까 높은 토크를 내는 모터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공식을 보면 답이 있죠. T = NBIA 사인 세타. 토크 T를 키우려면
N 가문수, B 자기장 세기, I 전류, A 면적. 이 네 가지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키워야 합니다. 네 가지를 다 키우면 제일 좋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겠죠.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처럼 출발할 때나 언덕 올라갈 때 큰 힘이 필요한 모터는 아주 강력한 자석, 높은 B를 사용하고 전류 I도 많이 흘려주면서 코일의 설계, N과 A를 최적화해서 높은 토크를 얻도록 설계를 합니다. 반면에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게 주요한 모터, 예를 들면 고속 드릴 같은 거는 토크와의 균형점을 찾아서 또 다른 방식으로 최적화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목적에 맞게 이 변수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게 바로 모터 설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하, 단순히 공식을 아는 걸 넘어서 각 변수를 어떻게 잘 조합하고 조절해서 원하는 성능을 딱 이끌어낼지 고민하는 거군요. 재밌네요. 그럼 반대로 발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리가 비슷할 것 같은데. 발전기는 정확히 모터와 반대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터가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회전 운동, 즉 토크를 얻는 거잖아요. 네. 발전기는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예를 들어 물의 힘이나 바람의 힘으로 코일을 자기장 속에서 강제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그 결과로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어서 흐르게 되죠. 즉,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T는 NBIA 사인 테타, 공식 자체는 토크를 설명하는 거지만 그 근본에 있는 코일과 자기장, 그리고 움직임, 즉 회전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원리는 발전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같은 원리가 에너지를 변환하는 방향만 딱 바꿔서 모터도 되고 발전기도 된다니. 결국 이 토크 공식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전기 에너지와 기계 에너지 사이의 그 변환 원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물리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이런 기술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어떤 창문이 되는 셈이죠. 네, 오늘 정말 알찬 탐구였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자기장 B 속에서 전류 I가 흐르는 N번 감긴 면적 A의 코일은 T는 NBIA 사인 세타라는 회전력, 즉 토크를 받는다. 그리고 이때 코일이 자기장과 이루는 각도 세타에 따라 그 토크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리가 바로 전동기와 발전기의 핵심 작동 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 문제 상황을 다룰 때는 주어진 값이나 각도의 정의 같은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짚어보았습니다. 특히 그 표준 공식을 적용한 계산 결과 2Nm와 출처에서 제시된 답 2√3Nm 사이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정보의 출처나 가정을 확인하는 그런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죠. 맞습니다. 결과보다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T는 NBIA 사인 세타 공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주 제한된 배터리, 그러니까 제한된 전류 I만 가지고 최대한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회전시키는 소형 모터를 설계해야 한다면 코일의 가문수 N, 사용하는 자석의 세기 B, 그리고 코일의 모양과 크기 A를 어떻게 조합하고 최적화하시겠습니까? 단순히 토크만 최대로 만드는 것과는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배운 내용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설계 고민인데요.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라 효율까지 생각해야 하는 그런 도전 과제네요. N, BA를 어떻게 잘 조합해야 최적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 배운 내용을 곱씹어 볼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물리 법칙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 드릴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